미국 라과디아 공항의 주인공인 피오렐로 헨리 라과디아에 관한 감동적인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그는 155cm 정도의 단신이었지만 넘치는 에너지와 불같은 열정으로 작은 꽃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뉴욕 역사상 가장 사랑받고 영향력 있었던 시장 중 한 명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법정 드라마를 넘어 법의 엄격함 속에 숨겨진 인간애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줍니다. 대공황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던 1920년대 말 혹은 30년대 초의 뉴욕. 가난한 이들에게 삶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라과디아는 당시 뉴욕의 치안판사 매저스트레이트로 일하며 하루에도 수십 건의 경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불같은 성격이지만 약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남루한 옷차림의 노파가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그녀의 혐의는 절도였습니다. 빵 한 덩어리를 훔치다 가게 주인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것입니다.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딸이 병들어 누워있고 그 어린 자식들인 제 손주들이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파 우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빵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과 죄책감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빵가게 주인은 처벌을 원했고 검사 역시 법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의 사정은 딱하지만 도둑질은 도둑질입니다. 법이 감정에 치우쳐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사회 질서는 무너집니다.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방청석은 술렁였습니다. 노파의 사연에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잠시 깊은 고민에 빠진 듯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법은 법입니다. 피고에게는 유죄가 인정됩니다. 벌금 10달러 혹은 10일간의 구류형을 선고합니다. 10달러는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당연히 노파에게는 그럴 돈이 없었고 결국 감옥에 가야 할 처지였습니다. 노파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방청석에서도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판결을 내린 라과디아 판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쓰고 있던 자신의 중절모를 벗더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벌금 10달러는 제가 내겠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10달러 지폐를 꺼내 자신의 모자에 담았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라과디아의 판결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자를 법정 경위에게 넘겨주며 방청석을 향해 단호하면서도 뜨거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저를 포함하여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우리는 이토록 비정한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굶주린 손주들을 먹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하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한 채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습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그의 말은 차가운 이성이 아닌 따뜻한 양심을 향한 호소였습니다. 경위가 모자를 들고 방청석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주머니를 털어 50센트 동전을 혹은 그 이상의 돈을 모자에 넣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노파를 고소했던 빵가게 주인조차도 부끄러워하며 돈을 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냉정하게 법을 논하던 검사도 지갑을 열었습니다. 순식간에 모자에는 수북한 돈이 쌓였습니다. 라과디아 판사가 낸 벌금 10달러를 제외하고도 약 47달러 50센트가 모였습니다. 라과디아 판사는 그 돈을 모두 노파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돈으로 손주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다 먹이시고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 가보셔도 좋습니다. 노파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판사에게 그리고 방청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법정 안은 감동의 눈물과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신문에 대서특필되었고 라과디아는 뉴욕 시민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뉴욕 시장이 되어 12년간 재임하며 대공황과 2차 대전의 어려움 속에서 뉴욕을 이끌었습니다. 이 판결이 오늘날까지 감동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판사가 돈을 대신 내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법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 안에 인간에 대한 사랑을 담아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의 비극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고 그러한 상황을 방치한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환기시켰다는 점입니다. 굶주리는 이웃이 있는 도시에 사는 죄를 물었던 그의 명판결은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영원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